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 5부 지금은 왜 밝은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그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 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강일 리버파크 수치적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파트 그 출생의 비밀과 그 막장으로 끝나는 그 상황까지 그리고 아파트의 화폐적 기능, 아파트의 꾸준한 상승의 이유, 아파트 양적 완화의 시작, 그리고 그 결과, 그 다음에 수도권 거미줄 교통망, 교통은 아파트의 축복, 서울 교통망 개선의 결과, 교통의 핵폭탄은 10년 후 터진다 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인기는 좀 없지만 어쨌든 그 제가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 오늘까지 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13. 지금은 왜 밝은가요? 1번. 국가를 흔드는 실권 있는 사람들의 이권. 제가 봤을 때는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지율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권. 그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국가 부채가 뭐 급격하게 많이 늘었죠. 괜찮다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GDP가 그 2017년, 2018년까지 정점을 찍다가 그 이후에 하락세가 지금 뭐 뚜렷하죠. 그 물가는 조금이라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 GDP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매년 조금씩 올라가야 정상인데 2018년 피크를 찍고 나서 지금 계속 내리막인 거죠. 뭐 코로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전부터 내리막이었죠. 그래서 그 돌이켜보면 그 부동산을 일부러 부양을 많이 시켰었던 거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GDP가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 건설 경기가 기본적으로 부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자들이 건축 행위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택 가격 상승 자체는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어차피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많이 짓는 거죠. 그 건축을 하는 행위 자체는 GDP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주택 경기를 부양시켜서 효과를 본 거죠. 효과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내리막이다.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GDP가 내리막이다. 그리고 뭐 코로나 방역을 성공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내리막이다. 그래서 경제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안 좋다. 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급격하게 그 이런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져서 주택 가격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급락을 할 것인데, 그 지금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 뭐 영원히 뭐 지지율이 막 끝장이 나겠죠. 지금 뭐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게 끝장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뭐 국민과의 약속 뭐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겠죠. 어차피 그 큰 위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왕이 아님. 권력은 유한하고 돈은 무한한 거죠. 이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그 대통령 정도 되면 애국자일 겁니다, 아마. 그 역사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 애국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잘하고 싶어 할 것인데 문제는 뭐 그 혼자 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주변에 권력은 유한하고 돈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좋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 약속인데 뭐 그걸 깨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완화에 대해서는 그냥 완화 가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의 너무너무 밝은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권자 중에 1주택자, 무주택자도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 그 등기부 등본을 좌측 두 개가 그 등기부 등본의 변천사인데 처음에 부동산 A를 그 스몰 a 소유자가 들고 있다가 그 두 번째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 A가 말소가 되고 소유자가 B가 됩니다. A가 B한테 파는 거죠. 매매가는 뭐 이전에 15억 하던 부동산인데 신고가로 21억에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을 20억을 잡는데 채권자는 스몰 a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썼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소유자인 스몰 b가 채무자고 채권자는 그 예전 소유자 스몰 a죠. 금액은 20억. 채권자 A 입장에서는 그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얼마 전까지 15억 했는데 자기가 신고가 21억 찍어버리고 채권을 20억을 확보를 하고 1억은 B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특정한 약정을 하겠죠. 최악의 경우에 그 부동산만 넘기면 모든 채무는 없던 걸로 해주겠다. 뭐 이런 특수조항도 있겠죠. 그리고 이자는 저는 5%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5%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민법상의 이자가 5%이니까 그 5%로 안전하게 이렇게 해둘 것 같은데 뭐 욕심 많은 사람들은 10%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또 다시 그 급상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5% 정도 부동산이 올라주면 땡큐죠, 사실. 이게 별로 그 부동산이 안 오른 상황에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매년 5%만 올라줘도 땡큐인데 뭐 이 정도 차용증을 쓰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익일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그 빚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10년만 지나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뭐 그 10년이니까 50%죠. 그러면 30억의 채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 부동산은 스몰 b가 소유자가 아니라 스몰 a가 소유자인 거죠. 뭐 특히나 그 말씀드린 대로 뭐 한시적인 감면, 뭐 양도세 감면, 언제까지 팔면 감면해 줄 것이다. 찬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근저당 설정해서 이렇게 그 부동산을 넘겨버리면 개꿀인 거죠, 개꿀.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게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소유자 스몰 b가 제일 흔한 경우가 뭐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지인이겠죠. 지인. 그리고 뭐 법인도 되겠죠. 법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취득세가 문제가 아닌 거고 이 법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을 피해서 외국인을 또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외국인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플러스 알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종자지만 사실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막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력은 유한하고 돈은 무한하다고 보면 별의별 편법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만들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 뇌피셜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제 뇌피셜인데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니다. 무주택자가 엄청난 다주택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왜 밝은가에 대한 사유 2번 인구 감소 1년. 그러니까 인구 감소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죠. 이 의미는 지금은 제방에 금이 살짝 간 수준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체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알고 대피를 할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 대부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제방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대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방에 금이 살짝 갔다.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을 인지한 사람이 나중에 위너가 될 수 있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라고 해서 선동질해서 이 가격을 내린 다음에 제가 줍줍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모든 투자 부분에서 큰 성과는 남들이 안 간 길로 갈 때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2012년도, 11년도 그때 산 사람들이 위너죠. 지금은 아주 밝아 보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식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중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좀 운이 좋으면 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아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하고 완전 반대되는 사람 생각을 한번 쭉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위너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정치인들 역사인식 감이 없음. 요즘에 보면 이준석 돌풍 이런 게 참 큰 변화인데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직도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준석 씨가 이렇게 당대표 되고 나서 아마 크게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봐라 별거 없다. 원래 정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해먹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변화는 좀 생긴 것 같고 AI 지금 역사는 이완용 친구 명단까지 공개가 되는 역사다.
지금 당장 공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이 교과서, 역사서의 그 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뭐 한 불과 1, 20년만 지나도 내 부동산을 보호한 정치인과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을 안다면 특히나 뭐 빅데이터가 지금 사람들은 네이버 다음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네이버 다음이 뜨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떻게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 천조국에 맞서는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동산을 보호하기에 바쁜데 천조국과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점점 내리막인데 상황을 보면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 요즘은 뭐 이런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 거래 기록이 다 남는 거죠. 예전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고 뭐 근저당 설정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도 이 등기부 등본에 대한 그 블록체인 구성이 분명히 실현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빼박이죠, 빼박. 이 등기부 등본의 블록체인화, 그 다음에 AI 플러스 빅데이터. 요런 지금 상황을 알면 지금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면 함부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을 굉장히 아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이 밝은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4번 배팅 방법. 1번 좋은 것은 혼자만 모은다. 정말 좋을 때는 소문 안 내는 거죠. 2013, 14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2013년, 2014년 뭐 이럴 때 정말 혼자서 조용히 모으겠죠. 벌써 모은 사람들 많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시절이 끝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모든 자산이 그렇죠. 그래프가 등락을 거듭하는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거죠. 물론 뭐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그냥 버티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시기에는 팔 건데 그때는 뭐 역설적이죠. 성동격서죠. 상승 방송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사라고 뭐 선동하는 행동이 그게 다라고. 지금이 그 시절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참고 표시해 두었는데 그 경매 사이트 회원권 할인 행사가 올해는 없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이거 뭐 정말 진하게나 그 경매 사이트 보면서 경매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점에 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 부동산은 땅이죠, 땅. 땅 지분이 많은 부동산일수록 좋은 부동산입니다.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사이트 요즘 아예 안 봅니다. 이럴 때는 땅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정말 투자하기에는 안 좋은 여건이죠. 물론 뭐 정보가 확실하면 들어가면 대박인데 정보가 없으면 그냥 지금은 손 놓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파트 자체는 정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아파트는 건물은 결국에는 똥이 되는 거고 땅만 남는데 그 땅 지분이 미미하다.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정말 정말 조심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로 뭐 무주택자나 그 1주택자 분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괜히 지금 늦게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경험상 좀 현재는 아파트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 이 아파트는 땅의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재건축을 할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용적률 250% 넘는 그런 것들, 용적률 250% 넘는 아파트들이 그 재건축할 기회가 얼마나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아파트는 조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